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대한민국의 한 시골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운동장도 잡초가 무성해 폐교 직전의 상태인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건물에 각종 낙서와 벗겨진 페인트를 보며 오히려 보물을 찾는 듯한 신비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는 한 가지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 학교를 떠나지 않고 교실에 남아있게 되면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매일 저녁 정확히 8시가 되면 2층 맨 끝 교실의 불이 갑자기 켜진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남게 된 사람은 이상한 발소리와 함께 점점 다가오는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게 되며 이 경험을 겪고 난 사람들은 다시는 학교에 발을 들여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몇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은 그 괴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감하기로 소문난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괴담의 진실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와 친구들은 손전등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학교 2층의 끝교실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8시에 미스터리를 풀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7시 45분. 학교의 대부분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2층 끝교실에서 민호와 친구들은 장난스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모두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8시가 되었을 때 방 안이 갑자기 한없이 춥고 음산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교실의 불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켜졌습니다. 서로 놀란 눈으로 얼굴을 마주 본 순간 복도에서 쿵쿵 하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 많이 지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호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친구들은 다급하게 하지마 라고 속삭였지만 민호는 손으로 문을 당겼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복도 끝에서 어렴풋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가 없는 형체였습니다. 그 형체는 발소리를 내면서도 자신을 부르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진 친구들은 곧바로 교실 문을 닫고 가구와 책상으로 바리케이드를 쌓았습니다. 모두 불을 끄고 숨죽인 채 발소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발소리는 바로 문 앞에서 멈추었고 모든 이들이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형체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민호는 기지를 발휘해 손전등을 켜고 빛을 문틈으로 비췄습니다. 이내 두드리던 소리는 멈추었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창문을 통해 교실을 빠져나와 무사히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이후로 그들은 이 경험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이후 마을 사람들은 유령의 존재를 논하며 학교에 가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민호와 친구들은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가끔씩 그날의 무서웠던 기억을 회상하며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지금도 새로운 용자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겠다고 시도하지만 다들 정체 모를 형체의 두려움 앞에서 물러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소문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마을의 옛 학교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한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설화와 전설로 인해 약간 소름 돋는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기로 한 곳은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저녁이 되자마자 그곳은 적막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둘러앉아 공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길 그 마을에는 자주 목격된다는 흰 소복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귀신은 항상 한밤중 그리고 새벽 사이에 나타나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며칠 내로 큰 불운을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전설일 뿐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어두워지자
괜히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술도 어느 정도 들어갔고 호기심에 묻힌 채서 그럼 우리도 한번 그 귀신을 찾아 나서볼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겁이 나긴 했지만 젊음의 객기로 가득했던 우리는 결국 할 일도 없이 밤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밤 공기는 냉랭했고 달빛 아래 우리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한참을 걸어다녀도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고 약간 실망한 우리는 되돌아갈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먼 곳에서 희미하게 걸어오는 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간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뚜렷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누군가가 입고 있다는 흰 소복 모습과 딱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사방으로 번지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우리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숫자가 많은 그녀의 손가락을 보고 나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용감하던 친구가 도망가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달렸습니다. 밤중의 숲길은 생각보다 험난했고 이리저리 가지에 긁혀 상처를 입었지만 어떻게든 한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어온 한옥의 방 안은 한층 더 고요했지만 우리는 방을 걸어 잠그고 몰려서 한참을 까맣게 밤을 새웠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우리는 그 마을에서의 일상을 살아가며 그저 꿈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돌아온 후 우리는 각자 큰 불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몇몇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나는 계속되는 악몽의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날 밤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것은 단순히 기묘한 여름날의 기억으로만 남았지만 아직도 때로는 그 흰 소복의 귀신이 꿈속에 나타나 오싹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그 소리가 계속 귀가에 맴돌며 기억 속의 공포를 깨우곤 합니다.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미스터리에 도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던 지수는 집 근처 공원에서 벌어진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수의 친구인 민수는 전에 이 공원에 밤에 산책하러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민수는 무더운 여름밤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도 더위를 참을 수 없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공원은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문이 도는 곳이기도 했다. 예전부터 밤에 그 공원에 가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민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공원에 도달했을 때 그는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러다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하고 무시했는데 점점 뚜렷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겁에 질려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민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여자의 얼굴은 달빛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여자가 다가올수록 민수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까이 다가온 여자는 민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나 좀 도와줘요. 민수는 그 순간 겨우 몸을 움직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겨우 집에 도착한 민수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은 뒤 이불을 덮고 벌벌 떨며 잠이 들었다. 그 후로 며칠간 민수는 열이 나고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항상 그 여자가 나타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 좀 도와줘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점점 기운이 쇠약해져 갔다. 결국 그는 다른 친구인 종현과 다시 공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종현은 민수가 헛것을 본 게 아니냐며 가볍게 생각했지만 민수를 위해 함께 가주기로 했다. 다시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공기의 흐름을 느꼈다. 아무리 더운 여름밤이라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귀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갑자기 민수가 공원의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여자가 있어.
종현도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두 사람은 민수가 가리킨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있던 낡은 분수가 있었고 그 옆에 무언가 희미하게 보였다. 다시 가까이 가니 누군가 남긴 노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손을 떨면서 그 노트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그 첫 페이지에는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망치지 마. 내 도움이 필요해. 그 순간 주변의 공기마저 변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황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그 후로 민수는 더 이상 그 공원에 가지 않았다. 얼마 뒤 그는 좀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건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 공원을 지나가게 될 때마다 여전히 그 공기 중에 남아있는 여자의 속삭임을 느끼곤 했다. 이후 그 공원에 대한 소문은 점점 퍼져갔고 다른 사람들도 기이한 경험을 공유하며 이 공원에 얽힌 비밀을 풀어보고자 했다. 그러나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공원은 한낮의 평온한 모습과 달리 밤만 되면 여전히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수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싹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공원에 앞으로 가볼 일이 생긴다 해도 절대 밤에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